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교육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익 가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최근 굉장히 많은 상승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 AMD라는 반도체 기업 소개해 주시고 14.8%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두 번이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번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1차로 공략 주셨을 때는 20.5%, 2차로 다시 공략 주셨을 때는 10%대의 상승률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14.8%, 20%, 1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ST팜이라는 종목 제약바이오주로 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 34.9% 가져가고 있고요. 해운주도 한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36%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 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MD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파트너사다라고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죠. AMD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소개해 주시고 그 이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14%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기업, 그 안에서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공략 주셨는데요. 실제로 AMD가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5%가량의 상승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전문가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공략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공략 주셨을 당시에는 20%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첫 번째 공략 주실 당시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가격도 괜찮다,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공략을 주셨죠. 그 이후로 20%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다시금 공략을 주시면 10%대의 상승률까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한 번 공략 드린 이후에 수익을 가져가고 또 한 번 공략을 주시면서 현재 테슬라로만 3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팜 이렇게 미국 주식을 소개해 주시기 이전에는 여러분들께 한국 주식, 국내 주식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들도 상승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ST팜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35%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초쯤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35%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현재 36%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주를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4월 중순 이쯤만 하더라도 해운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해운주 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36%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 공략 드렸고 지금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미국 주식까지도 공략 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국내 주식으로는 대한해운, ST팜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은 테슬라와 AMD가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공략을 주시고 4월 24일, 5월 29일 이렇게 두 번 모두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AMD, 미국의 반도체 기업도 최근에 좋은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을 살펴보자라고 매주 미국 주식을 하는 방법부터 이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도 공략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의 미국 주식 한 종목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교육방 혜택 말씀드릴 텐데요. 보유 종목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지금 하락이 나와서 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종목 분석과 사업 영역, 그리고 최종 코멘트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지만 이 교육방 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교육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시황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시황들, 증시 일정들까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육방 함께 하신다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찬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빡빡이 영웅 전찬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가지면서 남북 긴장 고조감이 좀 지속되면서 사실상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늘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함이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증시콜라텍의 빡빡이 영웅 전찬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찬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찬함 전문가님과 오늘도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매번 네. 이 방송을 할 때마다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교육을 준비해야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내용도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가기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네. 항상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교육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미국 주식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회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렸었고, 또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전부 다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육 내용들 가운데서 제일 재미없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눈과 유익함은 있었지만은 눈과 귀를 사로잡지 못한 교육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교육 주제, 뭐 경제 지표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거듭하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눈과 귀도 사로잡고 그리고 유익함, 한마디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교육 주제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투데이 티칭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한마디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한마디로 비교하는 그런 비교해가지고 어떤 주식 같은 경우가 어떤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중에서 어떤 게 어떻게 보면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께 좀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볼 건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투데이 티칭 테이블 네. 오늘의 교육 주제 어때요? 사실 지금까지 하셨던 교육 중에 가장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일단은 다른 뭐 타 경제 방송에서 말씀 잘하시는 우리 뭐 경제 방송 전문가분들처럼 네. 저는 뭐 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 시청자분들께서 눈으로 보고 또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게 네. 그냥 수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주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교육 주제는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주식에서 2차 전지 테마주 했을 때 대장 종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장 종목이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에코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물적 분할을 하면서 회사가 세 개로 쪼개지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장 종목의 역할 같은 경우가 조금 교체가 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보다도 LNF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투자자의 비율이 좀 높아졌고, 실제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이 대한민국의 2차 전지 회사의 대장 종목의 조금 LNF 뭐 에코프로가 있다면은 실제로 미국의 국민 주식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테슬라와 한국의 LNF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비교하는 거를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NF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LNF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5월 20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직접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5월 19일에서 6월 19일 한 달 사이에 한마디로 실거래일 기준 22일 동안에 이 LNF가 얼마나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때가 5월 20일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그러면 LNF가 얼마나 한 달 동안에 상승 나왔는지 하락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LNF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LNF 같은 경우는요. 주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 나오기보다도요. 하락 나왔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5월 19일에서 20일 정도에 LNF에 내가 돈 1,000만 원 넣었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5%, 한마디로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가 됐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기 투자, 즉 가치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LNF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면은 향후 LNF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 LNF 같은 경우에 향후 전망 같은 경우 뉴스도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LNF가 최근에 주가가 왜 낙폭을 키웠는지 보도록 할게요. EU, 한마디로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흔들려 친환경 정책이 교체가 되면서 실제로 친환경 전기차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전부 다 낙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미국의 유력 대권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요. 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보조 금액을 한번 손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나 낙폭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 그리고 유럽의 친환경 정책 변경, 이런 이슈로 인해서 LNF의 주가는 낙폭을 키웠는데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낙폭을 키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역시나 5월 19일에서 6월 19일 지난 한 달 사이에 주가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밤 늦은 11시, 밤 11시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증시 콜라텍을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샵 3989 통해서 전차남 또는 콜라텍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 테슬라 직접 공략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이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75달러에 공략을 하자 해서 현재도 수익 중인 종목이 이 테슬라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LNF, 테슬라, 일단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 나온 거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향후 테슬라 같은 경우에 뉴스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늘 아마도 미국의 좀 뉴욕 3대 지수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디커플링 하면서 추락하는 반면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시나 테슬라의 주가는 5% 정도 상승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왜 주가 상승 나왔냐? 유럽의 친환경 정책 이런 거 변경이라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 줄이기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의 상하이에서 주행보조 FSD 시험 승인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5% 이상 상승 나왔다. 요즘에 테슬라 검색해보면은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의 성추문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거 있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가 경찰차를 박았다. 그리고 법원에 제소됐다.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처럼 5월 19일에서 6월 19일 테슬라는 12% 가까이 상승 나왔고 우리는 10% 이상 가까운 수익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LNF는 5% 정도의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역시 훨씬 낫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사례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좀 전기차 테마주 중에서는 LNF와 테슬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고 나서는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나은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송 하단에 있는 샵 3989 통해 가지고요. 전차남 또는 콜라텍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망설이시거나 미국 주식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또 교육 따로 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전기차주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주식으로는 LNF, 미국 주식으로는 테슬라 함께 비교해 주셨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5%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테슬라는 반면에 12%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좀 하락하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상 최고가 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미국 주식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테슬라와 LNF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증시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테슬라는 올라갔는데 2차 전지주는 못 올라갔을까요? 실제로 이거는 대한민국 증시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크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만 조금 항상 왕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네, 몇 년 전에도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금도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고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코스피가 저평가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만년 저평가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일단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요, 유럽의 조금 이런 친환경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2차 전지의 낙폭이 크게 키워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장되어 있는 좀 2차 전지 회사들의 주가만 이렇게 큰 낙폭을 보이는 거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나 또는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낙폭을 크게 보이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LNF와 테슬라만 봐가지고는 나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 나은 걸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회사 네, 한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가지고 한번 또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를 모르는 회사는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실제로 코스피의 지수를 이끄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직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월 19일에서 6월 20일까지 몇 퍼센트 상승 나왔을까요?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퀴즈도 드리고요.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동시에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아나운서님. 네. 삼성전자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네. 몇 퍼센트 상승 나왔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가 알기로 한 4%, 5%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봤죠? 아니에요. 안 봤어요? 네. 맞아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네. 한 달 사이에 5% 가까이. 그래도 꽤 올랐네요. 이것도 많이 쳐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최저점에서 최고점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네, 한마디로 지난 한 달 사이에 5% 상승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5%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렇게 5% 상승폭을 보여준 거는 삼성전자만의 메리트가 부각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다기보다도 자, 다들 알잖아요. 엔비디아 발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 나온 게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뉴스도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냥 빨강색으로 칠할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 빨간 블록도 여러분들께 쳤으니까는요.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위기라고 한다. 이런 뉴스 기사와 함께요. 실제로 땡큐 엔비디아. 한마디로 엔비디아 없으면은 삼성전자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삼성전자가 지난 한 달 사이에 5% 상승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얼마나 상승 나왔을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 드렸을 때 네, 말씀을 쉽게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아나운서님 또한 말씀 쉽게 못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님 몇 퍼센트 상승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0% 올랐나요? 아니에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입니다. 진짜. 한 달 사이 100%요? 이게 진짜예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액면 분할이 10분의 1. 네, 이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10분의 1로 쪼갰잖아요. 엔비디아가 1,200달러까지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100% 가까이가 이 엔비디아가 상승 나왔어요. 105%. 이것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지난 한 달 사이 5%, 엔비디아는 지난 한 달 사이 105%.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예요. 195달러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이렇게 조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회사,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 지난 한 달 사이 상승폭 한마디로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엔비디아에만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큰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 방송 보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왜요? 야, 어디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비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는 하는 사업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삼성전자보다 어떤 한 이슈로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칩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올라간 거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랑 대한민국이랑 땅 차이부터가 다른데 영토 규모, 땅 차이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른데 어디 미국의 엔비디아랑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랑 한 달 사이에 주가를 비교하고 있냐. 이렇게도 네.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다. 그렇죠.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 엔비디아는 105% 상승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비교 대상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랑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영토 규모도 다르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체도 다르니까요. 그렇다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화면 보여드릴게요. TSMC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사가 아닙니다. 대만의 반도체사예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제주도만한 섬에서 있는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가 TSMC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만이랑 대한민국의 영토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영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만의 반도체사인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하는 사업이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요. TSMC도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고요. 역시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TSMC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가 상승폭을 보여줬냐면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는 지난 한 달 사이 5%, TSMC는 2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제로 영토 규모도 더 작고 경제 규모도 더 작은 대만의 TSMC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보다 주가 상승률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셔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했을 때보다도요. TSMC에 투자를 했든 AMD에 투자를 했든 인텔에 투자를 했든 IBM에 투자를 했든 아니면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든 간에 실제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때보다 수익률은 더 컸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TSMC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비교해서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조금 의혹이 해소가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 있잖아요. 이 미국의 가치 투자의 대가 좀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이분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면은 이분도 개미에 불과해요. 사실 저는 지금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나.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주식만 이렇게 좀 지진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증시 콜라텍이 정말 지금 시점에 딱 맞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세요. 계좌 열었을 때 미국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됐을 건데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년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보셔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LNF와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두 회사들 같은 경우만 비교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라는 게 한국 주식 투자했을 때보다도 수익률이 더 크고 안정적인 수익 가져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나는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 또는 뭐 LNF와 삼성전자 이 비교만으로도 나는 못 믿겠다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비교를 많이 해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믿을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다단계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장을 보러 간 적이 있는 이마트와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윌마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가 네, 이마트가 그래도 주가가 더 올랐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역시나 미국 주식이 더 올랐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테마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 네, 이마트. 한마디로 전국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네, 이마트 이마트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주가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9%.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의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그렇다면 이마트와 반대되는 대한민국의 미국의 네, 조금 미국을 대표하는 소비 테마인 윌마트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윌마트의 주가는 오른 건 없습니다. 네, 오른 건 제가 플러스 4%라고 적은 건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네, 저점과 고점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한 달 사이에 윌마트에 투자를 했으면 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마트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9%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단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수익도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왜 조금 미국 주식보다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냐? 예,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상해요. 세금 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세금 체계가 굉장히 이상한데 아나운서님 이게 네. 보시면은 저는 이게 조금 세금 악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금투세, 상속세, 법인세. 실제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게 금투세, 상속세 여기 하나 좀 넣으면 종부세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거든요, 아나운서님. 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가 집을 샀어요. 네. 취득세를 내요. 그쵸? 취득세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구간별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집을 취득했으니까. 네. 이것부터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취득세를 내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종합부동산세라고 또 내야 돼요. 네. 세금을 굉장히 자주 내네요. 그러면 이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한마디로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는 세금만 2개가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 굉장히 위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 금융투자소득세,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요새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금투세로. 물론 이게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만 세금을 내는 거다.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이상 못 벌 거니까는 나는 어차피 해당되는 게 없다.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이젠 바이가 아니라 빠이빠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사실 그렇게 세금을 매기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없죠.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대한민국에 안 그래도 위에서 계속 미사일 쏘아대는 그런 미사일 쏘아대고 똥풍선 날리는 그런 북한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돈을 싸들고 미국 주식이나 대한민국을 떠난다고 하면은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투자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욱더 저는 크게 꺼질 거다, 푹 꺼질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리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님이시지만은 그거를 좀 삼성전자를 상속받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를 운영하는 대표들 같은 경우는요. 매해마다 연말에 세금을 내든 아니면은 증여를 하든 증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세금 같은 경우가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보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기업의 지분 같은 경우를 블록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블록딜하거나 지분을 매도하게 되면은
애꿎은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주가 낙폭 크게 키우지 그 회사 믿고 투자한 주주들만 어떻게 보면 바다의 보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진짜로 이제 독이다. 한국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주식이 이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인기가 없어지고 한국 주식은 오히려 이런 세금 악법들 같은 경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도 어려운 투자가 되는 거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금토세가 개인적으로 꼭 폐지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금융범죄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2023년에 라모 씨 같은 경우가 이 CFD 사태 그리고 SG 증권 사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라땡 씨를 비롯해서 몇 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속됐고 법원에서 법원에서 조금 이런 뭐 형량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라땡현 씨 같은 경우가 보석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것만 봐서 알다시피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다 어떻게 보면 애꿎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금융 피싱이라든지요. 아니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울어진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같은 경우에 공매도 대차 기간도 서로 다르고 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공매도의 허용범도 달라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늘 만년 저평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 당연히 되게 잘 해야 돼요. 네, 한국어 되게 잘 해야 돼요. 하지만 한국어를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은요, 대한민국에서도 잘 먹고 살 수 있고요. 네, 글로벌적으로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한국어만 해가지고는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 영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더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늘려고 싶다 하시면은 한국 주식 그만하시고요. 미국 주식 시작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투데이 티칭 테이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콜라텍에서는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105%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그에 비해 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만 비교해놓고 보더라도 미국 주식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큰데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주식을 넘어서 미국 주식에 함께 투자하자라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국내 주식을 떠나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도 한번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 내용에는 전차남 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티칭 테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3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 매주 미국 주식 소개해 주시고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AMD라는 반도체 기업 소개해 주시고 20%가량의 상승률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14.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미국 기업 소개해 주시면서 14.8%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 테슬라도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 주셨는데 1차로는 20%, 2차로는 1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소개해 주시면서 상승률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시는 미국 주식 종목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 대박인가요? 이 회사는 네. 제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원래 네. 제가 방송 아니었으면 이거 귓속말로 말씀드렸을 텐데 네. 이 회사는 곧 엔비디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2의 엔비디아요? 예, 저 엔비디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그렇죠. 있네요. AI와 방산. 네. 네, 한마디로 AI 방산 회사인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PLTR이라는 아마도 심볼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PLT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미국 회사라서 이렇게 알파벳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숫자로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 코드 번호 대신 숫자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상징하는 알파벳 같은 경우가 심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PLTR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팔란티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를 팔란티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홈페이지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방산 사업도 하고 있고 AI 사업이고 AI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왜 이게 제2의 엔비디아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미국의 빅데이터 한마디로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대박입니다. 바로 어떤 거냐? 미국의 CIA, 그 다음에 FBI와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미국 영화 많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CIA, 그 다음에 FBI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좀 비밀 조직 같은 경우거든요. 미국 정부의 비밀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CIA와 FBI의 파트너인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미국 회사인 팔란티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온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지금은 러셀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만은 곧 S&P 500 지수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큰 회사가 팔란티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 그 다음에 AI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떤 거냐? 이 고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통해서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실제로 이 군용 랩탑으로 인해서 고담에 액세스하면 화면이고 이 고담이 어떤 거냐?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체스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로 인신매매, 그 다음에 총기거래, 마약거래 등 지하경제 파악 및 테러 등 금융, 사기 등의 대규모 범죄를 예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특히 군사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 고담이라는 거고 이 고담에 대한 기술은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팔란티어에서 개발을 했고 제공을 한다. 어디에? FBI와 CIA에. 이렇게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고 미국 정부의 주 파트너사인 회사가 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전쟁들을 수행했냐면은 넵튠 스피어 작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버나드 메이도프 폰지 사기 적발 등의
쓰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금융 범죄라든지 이런 좀 흉악 범죄 같은 경우에서 이 고담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담 기술을 통해서 이런 범인들을 적발하고 소탕을 한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에도 활용될 적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팔란티어의 주가 전망 가능성은 저는 더욱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기업용 플랫폼인데요. 아까 전에 고담은 정부가 이용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정부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면 파운드리는 기업에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해가지고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재무, 인사, 물류, 재고 등의 막대한 사내 데이터를 축적하고 프레임워크로 객체감 매핑해가지고 쌍방향 인터페이스를 지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플란티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기업 운영 관리와 내부 비리 감지, 금융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 팔란티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아폴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고담과 파운드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플랫폼. 실제로 이 고담은 정부에 제공하는 한마디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 또 아까 전에 파운드리는 기업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라 했잖아요. 근데 고담이든 파운드리든 이걸 유지하려면은 엄청나게 좀 중요한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아폴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아폴로의 활용성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앱 서비스, 그다음에 IBM 클라우드 등의 컴퓨터 지원 등을 사용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파운드리 이용하면서 역시나 아폴로의 기능도 이용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AIP 즉 AI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팔란티어가 최근 출시한 AI 기반 대형 언어 추론 모델. 우리 대형 언어 추론 모델 하면은 바로 뭐가 생각해야 됩니까? 미국 오픈 AI의 챗 GPT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AI 기반 대형 언어 추론 모델로 간단한 문장 입력을 통해서 원하는 업무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정부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AI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고담 시스템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방산 회사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과 AI에 대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미국 종목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AI와 방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처럼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이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남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팔란티어 사실 저도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때요? 굉장히 혹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더 혹할 거예요. 다음 내용이요? 봐봐요. 네. 이 회사의 매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매출이 얼마나 되냐? 이 회사가 매출 구성은 어떻게 되냐?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이 회사는 정부를 통해서 매출 구성 100% 중에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56%,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한마디로 좀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같은 경우가 44%입니다. 정부와 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100%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매출, 어닝 쇼크였는지 어닝 서프라이즈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11월부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쇼크가 아니에요. 계속 매출이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4연속 어떻게 보면은 흑자를 기록해가지고 지금 러셀 500 지수에 편입됐지만은 앞으로 향후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플란티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방부와 6,600억 말도 안 되죠. 6,600억 계약 체결 소식과 AI가 핵심.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에 편입 가능한 뉴스인 거고 팔란티어 현재 주가 25달러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 네, 한마디로 진입 라인을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면은 네, 23달러에서 22달러. 지금 현재 25달러지만 조금 더 낮았을 때 여러분들께 진입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23달러에서 22달러. 목표가는 40달러에서 45달러.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는 2배 가까이는 앞으로 무난하게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면서 팔란티어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은 팔란티어입니다. 가이드라인까지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